아까 그림에서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스테이를 안쪽으로 넘기면 이런 쉐입이 이제 스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려놓은 이게 앞중심이잖아요. 그게 바닥에 비치는 앞중심하고 똑같은 라인에 오도록 그렇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드레이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왜 여기를 그 목 너비의 반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는. 요거에 반을 해서 하니까 딱 목 너비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할 거고요. 일단 핀은 얘는 여기다 꽂아놓고 한쪽부터 정리할게요. 올라가면 얘가 1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카울이 생기는 건데 끝부분은 최소 4분의 1 또는 반인치를 접어야지만 봉제를 할 수 있죠. 여기 우리가 핀을 하나 꽂고 갈까요? 흔들리지 않게 핀을 제가 꽂고 가면 이렇게 꽂아둘게요. 코너가 중요하니까 얘를 이렇게 가져 올라갈 때 카울이 생기잖아요. 그때 최소 4분의 1에서 반인치를 해서 자기 넥라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핀은 빼면 안 되니까 다른 핀을 가지고 얘는 넥라인 지금 라인대 고정 핀이잖아요. 이쪽은 안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당겨주면 살짝 자연스럽게 카울이 생겨요. 이쪽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론 카피할 거지만 쉐입을 보기 위해서 4분의 1이나 반인치 똑같은 분량을 재서 이렇게 당겨서 어깨를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라운드 카울이랑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디자인이에요. 뭘 중요시하죠? 여기 이제 카울 잡는 걸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보시면 안에 스테이가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얘도 드레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고정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이 부분은 전혀 지금 방해받는 부분이 없어요. 얘는 피티드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다트를 다 잡아줄 거예요. 다트의 위치는 보통 식서 방향. 얘가 지금 바이어스 방향이기 때문에 식서나 푸서, 근데 다트 결방향 이렇게 다트가 잡기는 어려우니까 이 방향으로 잡는다라고 하고 일단 앞중심, 여기 빨간색을 라인에 빨간색을 앞중심에 맞추고요. 뒤로 비쳐요. 이렇게 작업하고 허리를 오다 보면 다트 분량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난번 카울한 거랑 마찬가지로 무조건 당기면 안 되고 가능한 부분까지 해주고 나서 얘를 이렇게 카울도 이렇게 잘랐었잖아요. 잘라서 1인치 정도의 가입박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당겨지지 않는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주고 가입박 하나 주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죠. 스테이가 넥라인을 저는 이렇게 좀 위로 했기 때문에 스테이가 요만한데 넥라인을 깊이 이렇게 하거나 옆으로 넓게 하면 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옆선 있는 데까지 허리선과 옆선에서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생겨요. 없으면 여기 이제 다시 광목이나 뭐 다른 천을 대서 봉제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옆선까지 오는 분량이 생기면 다트가 큰 거보단 작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핀을 꽂는 거는 전부 다 허리를 다 넣어줘야지만 이 위에 우리가 드레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바스트 포인트를 향해서 다트가 생기는데 올 방향을 따라서 지금 올 방향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딱 이렇게 만나게 양쪽이 사이즈가 만나게 하는 게 올 방향이에요. 이때 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트 분량을 우리 드레이핑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고정을 하는데 핀을 머리 끝까지 왜냐면 그 위에다가 우리가 드레이핑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끝나는 거는 나중에 핀 마킹해서 다트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소개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은 그냥 옆선까지 이렇게 접어 올리고 할게요. 안으로 접어 올리고 할게요. 자르는 건 복사해서 자를 거라서 그냥 두면은 걸리적거리거든요. 드레이핑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는 그냥 제가 어차피 저쪽 거 카피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속으로 집어넣고 다트 분량을 고정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내리면 우리가 속에 드레이핑이 다 끝났고요. 네. 지금 이런 들뜨는 것들이 여기를 고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울이 하나가 잡혀있는 상태죠. 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카울을 내가 요 느낌대로 잘잘하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잘잘하게 잡아도 되고 카울의 크기를 나는 크게 하겠다. 이건 디자인이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으로 가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거를 해줘야 돼요. 한번 드레이핑을 하고 나서 다시 피팅을 보면서 좀 보완하거나 예쁘게 다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핀을 꽂지 않고요. 여기도 우리가 핀을 꽂지 않고요.
이만큼을 했다 치고 여기 이 목 네크 코너, 스퀘어 네크의 코너를 잡고 여기를 손으로 잡은 다음에 이걸 고정하기 위한 분량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여기를 양쪽을 다 했다고 치면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접히는 분량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만큼을 할 거다. 근데 나는 여기는 그냥 요만큼만 접고 싶어. 여기 조금만. 이렇게 접으면 카울이 안 생기거든요. 자동으로 안 생겨요. 지금 여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분량을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도 어딘가에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때 기본처럼 네크 이거 센터 프런트가 앞중심에 그대로 위치하는 상태에서 이 코너에 손을 대고 이만큼이 적쳐야 하기 때문에 주름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잡아줘야 이건 두 번째 카울인 거고 이렇게 잡히는 분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잡히는 분량을 결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 분량을 그대로 두고 이쪽에 가서 여기다 손을 대고 제가 지금 절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럼 가릴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카울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다듬을게요. 지금 보시면 이 카울이 이렇게 고정이 됐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더 하면 여기 분량을 내가 정하고 분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요 분량이 정해지면 여기에서 접는 분량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 분량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간다는 건 뭐죠? 얘가 센터 프런트에 오게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고 이 분량을 여기서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섭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겨주면 그러면 이 분량이 정해지는 거겠죠. 네. 센터 확인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나는 그냥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 정도를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스탑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카울이 한두 개 정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때 바스트 포인트보다 카울이 점점 밑에까지 내려오면 다트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생겨요. 다트 부분까지 가면 바스트 포인트 부분까지 가면 더 내려오면 더 안 생기죠. 근데 이게 여기가 아니라 요 전에 스탑을 하게 되면은 다트가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요 정도에서 그만한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순서는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일단은 해놓고 다듬을게요. 좌우 대칭이 맞는지 제가 이쪽으로 옮겨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허리에 핀 꽂고 우리 뭐 했었죠? 중심선 안에 스테이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중심선 자르고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한 거 똑같아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옆으로 핀 꽂고 이렇게 하고 여유분 좀 주고 옆으로 핀 꽂고 이때 우리 허리에 핀치 있죠? 그죠? 핀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핀치 전까지 핀 꽂고 너무 당기지 마세요. 허리에 숨 못 쉬어. 사람들 너무 당겨서 특히 4학년 졸작할 때 여기에 여유를 하나도 없게 하면 얘가 허리가 24인치인데 실제 사람의 24인치가 못 입어요. 왜냐면 사람은 숨을 쉬어야 돼. 앉은 배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딱 맞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의 기본적인 여유가 몇 미리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도배하듯이 작업을 하지 마세요. 핀치 분량 좋고요. 그 다음에 옆선까지.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어스 방향이기 때문에 저도 안 당기려고 노력하는데 당겨지거든요. 최대한 안 당겨지게 다시 풀러서 핀 꽂고 그 다음에 여기 옆선에 올리고 여기 여유가 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선을 그대로 표시를 해서 드래핑을 하고 어깨를 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깨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 남는 천을 조금 자르세요. 어차피 가위 좁기 때문에 다시 못 써. 아까워서 잘 못 자르는데 얘를 안 자르면 여유량이 내가 어떻게 됐는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잘랐을 때 당겨지는 부분 이거 좀 살짝 당겨지잖아요. 그럼 빼야 돼. 이렇게 당기면 안 된다고. 약간 세컨 스킨 이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보면은 살짝 거기 여유가 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여유가 조금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좌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앞에서 봐야 돼요. 제가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화면을 가리니까 제가 이제 작업은 못했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잠깐 가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마킹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그냥 제가 저쪽 가서 작업하는 거 그대로 보고 계세요. 최대한 제가 안 가리고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분량이랑 두 번째 분량이랑 이런 거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량이랑 세 번째, 두 번째만, 요것만 좀 다시, 세 번째는 상관없는데 두 번째는 조금 조절을 요게 좀 찾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세 번째 것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분량이 그대로 유지가 코너까지 되게 이렇게 제가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잡고 아까보다 처지는 분량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분량을 이 코너까지 그대로 유지되게 해서 제가 여기를 물론 복사할 거예요. 복사할 거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잡아놔야 이거는 이제 허리 마킹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아까 여기 처진 부분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됐다, 정리가 됐다 싶으면 이제 마킹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킹을 하는데요. 마킹은 지난번이랑 동일해요. 규칙이 제가 이제 수업을 드래핑을 안 들은 친구가 혹시 있을까봐 처음에 몇 번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얘는 겉에를 마킹을 하고 속 안에 있는 스테이도 마킹을 해야 되죠. 그것만 다르죠. 허리선, 앞중심과 허리선이 교차되는 부분은 마음을 정하셔서 라인 테이프의 중간, 라인 테이프의 위, 라인 테이프의 아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크로스 마크 십자죠. 중간은 십자보다는 이렇게 제가 점으로 표시를 해라. 그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핀치 있는 부분은 뭐 마킹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허리선과 옆선이 교차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크로스 마크. 여긴 직선이니까 일단 이렇게 크로스 마크. 여기도 크로스 마크. 그 다음에 진동둘레는 어깨가 먼저 어깨가 크로스 마크가 되고요. 요 점을 따라오다가 이 선을 따라오다가 여기 팔 마름팔 못 있는 부분, 못이 없는 부분 요거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 못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11자 팔 마름판과 진동선을 표시를 하고 이 밑에는 쓰지는 않지만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마킹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를 더 배워보면 제가 이게 드레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울을 하고 드레스의 경우에는 진동둘레를 여기까지 입지 않아요. 이거는 소매를 달 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거기가 들떠 보이거든요. 근데 드레스는 대부분 그거보다는 안으로 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또 드레스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속옷이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속옷을 안 입고 조금 이렇게 암호를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라인을 오리지널 원형의 진동둘레가 아니라 테이프가 오래돼서 사갔네. 힘이 너무 좋은가 봐. 당기니까 끊어졌어. 네, 그 원형의 진동둘레가 아니라 좀 들어가겠다. 이거 들어가는 건 디자인이죠.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은 직각으로 지나가 줘야지만 앞뒤 어깨를 봉제를 했을 때 꺾이는 느낌이 안 생기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을 지난다. 근데 바스트 포인트 있는 데를 너무 파면 다 보여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게 의도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진동선에서 그닥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아래로 팔 때도 여기서 파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파든지 원래대로 돌아가든지 저는 뭐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반드시 원형 기준선의 크로스 마크는 해주셔야지만 이게 패턴의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 내가 얼만큼 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시접을 남기면서 이 선은 없어질 수 있지만
이게 남으면은 아 이게 가슴선이고 왜냐면 위에 거가 진동선 두 번째 게 가슴선이니까 가슴선에서 얼마까지 판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시접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여기 써줘야 되죠. 가슴선, 그러니까 표시할 땐 이렇게 표시하고 종이 패턴에 옮길 때 여기가 이 지점이 가슴선에서 몇 센치 내려온 지점이다. 그렇게 패턴에 적어놔야지만 아, 이 옷을 입었을 때는 어느 정도 파졌다 라는 걸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죠. 패턴은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 옷을 만들 때 내가 처음에 했던 드레이핑하고 똑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똑같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약속이나 기호나 정보를 적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제 암호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밑에 내려서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이때 뭐를 아까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겉에 거는 다 했는데 마킹을 속안에 스테이지 마킹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아까 다트 끝 보통 다트 끝은 다트 포인트까지 안 가고 조금 떨어지듯 이렇게 내가 표시한다고 했죠? 스커트나 바디스나 전부 다 다트 끝은 내가 임의로 핀을 표시를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옆선이 여기가 안 오기 때문에 요 센치를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 일단 여기가 옆선이니까 옆선만 마킹을 할게요. 여기만 이렇게 요만큼 시접이라는 거를 허리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만 센터 프론트는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십자 표시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트는 어떻게 표시하죠? 여기 표시하죠? 여기도 이렇게 표시하고 다트 끝이 있으니까 다트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어깨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어깨선에서 크로스 마킹하고 어깨선에서 크로스 마킹 이렇게 해주고 주름을 접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4cm든 5cm든 내려와서 cm는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크로스 마킹을 해줘야지만 방향이 나온다. 안 그러면 접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샤프심을 길게 하면 자꾸 부러지고 찌그럽게 하면 여기 크로스 마크 표시할 땐 잘 표시가 안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만 그죠? 어깨선까지 네크선도 여기 표시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주름을 접을 수가 있잖아요. 네. 빼고 바로 정리할게요. 바닥에서